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 방침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 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계속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대체 공휴일의 확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 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 공휴일 지정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일요일인 개천절은 월요일인 10월 4일, 토요일인 한글날도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날로 전환됩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5일 만인 8월 4일 확진자 수가 다시 1,700명대로 올라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내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확진자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게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의 확산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4단계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플러스 알파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8월 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6일 금요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화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델타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며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델타 플러스 변이의 위험성과 전파력 등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감염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끝낸 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발생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델타 플러스 변이 사례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변이인데다 지역 전파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높아 면밀한 방역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달 24일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으로 정해졌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을 고려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인원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지급안이 정해진 지 5일 뒤인 지난 29일 안성시장 등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이 성명을 내고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며 나머지 12%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되었는데요. 최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 또한 도민 상위 12%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차원의 논의 때에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하여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저의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그에 덧붙여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거고 어느 것이 더 나으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할 바고 이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도 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김두관 의원도 지자체 편가르기라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소속 시장 7명 중 안산,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시장 등 5명은 지난 1일 안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사의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난지원금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는 시장 군수협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100%로 추가 지원 시 4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동물 소유주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입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 등록 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무선 식별 장치의 재발급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시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동물 등록 대행자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변경 신고는 인터넷 동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8월부터 창전동 청년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이곳의 주차장 33면은 향후 2년 동안 거주자 우선으로 전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창전동 청년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식회사 켄싱턴 월드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곳의 부설주차장 33면이 8월부터 향후 2년 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일 개방 운영됩니다. 개방 주차면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이번 달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늘어나는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 공유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내 총 7개 건물이 주차장 공유 사업에 동참해 총 122면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사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이에 의왕시가 이사가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계층을 돕기 위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이사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의왕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최근 첫 번째 가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료 이사 지원을 받은 박모 씨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장애도 있어 이사 고민이 많았다며 월드브릿지 익스프레스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철 월드브릿지 익스프레스 대표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 행보를 마친 김상돈 시장은 무료 이사를 지원해 주신 월드브릿지 익스프레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죠. 대전시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며 5개 자치구에서 총 67개 사업 1,641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은 3개월 이내로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지급합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산업과 AI 반도체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27일 하남 산단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2021년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AI 반도체 사업 설명과 관련 특강 등이 진행됐고 국산 AI 반도체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이날 광주시는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등 5개 관련 기관과 AI 반도체 산업융합협의체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협의체는 광주시의 AI 반도체 기술 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에 힘쓰게 됩니다. 이 협의체는 우리 시가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참여하고 뒷받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AI 반도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수요 연계형 AI 반도체 활용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 회원 196명을 대상으로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회 신규자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통해 230명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농가를 조직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정식 개장하고 현재까지 5억여 원의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이 8월 중 개장됩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가들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규자 및 보수교육은 총 4회로 나눠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여건에 맞는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생산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농가당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마을별로 찾아가는 집중 지급도 이뤄졌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농가당 강원 상품권 42만 원과 횡성 사랑카드 28만 원씩 총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군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찾아가는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농가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또한 군은 지급이 종료된 이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9월 말까지 수당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횡성군 농업인 수당은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들이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또 농업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첫 출발의 단계로서 이제 지급하게 된 것이 횡성군 농업인 수당입니다. 첫 번째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지급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까운 마을 회관 등에 가서 수령해 주시고, 그때 수령하지 못하시면은 8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꼭 방문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충청권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주관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라는 이름으로 150여 개국 15,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한 교육,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입니다. 충청북도와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대회 공동 유치를 목표로 지난 6월 유치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 문체부로부터 공동 유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충청권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셈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축 시설을 최소화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과 통신, 숙박 등 대회 인프라와 교육문화 관광 등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내실을 다질 예정입니다. 충청권은 앞으로 대회 개최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공립형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으로 조성된 숲에서가 개관되면서 대운산이 휴양밸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숲에서는 대운산 자락 15,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산림치유, 건강치유, 생활습관 개선, 휴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명상과 요가, 영양관리, 질병 예방 강의 등의 교육과 후생 기능을 갖춘 체험관 한동, 총 60실에 최대 124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3동을 갖췄습니다. 대운산이 휴양밸리로 주목받는 것은 숲에서와 인접해 자연휴양림과 생태숲이 조성돼 있어 시설 이용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숲에서의 이용은 2주 전까지 양산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며 양산 시민이 주중에 이용할 때에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포항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가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포항의 혁신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가 코라스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7일 포항시는 현판식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 테크노파크 등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및 검 인증 지원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포항시와 경북도, 포항 테크노파크가 여러 지원을 이어가며 FCI와 STX 에너지 솔루션,
K세라셀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기술 고도화를 통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포항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는 코라스 전기시험의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10kW 이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본 성능 평가 항목 중 발전 효율 시험과 배열 회수 효율 시험 등 2개 규격에 대해 공인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포항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의 코라스 공인시험기관 지정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및 검 인증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연료전지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시설 점검 강화 등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71개 관광시설 직원 전담반 운영을 강화해 방역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1일 1회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와 입장객 거리 두기,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합니다. 전주시가 동문예술거리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상인, 예술인 등과 함께 손을 잡고 활기를 찾을 전망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침체한 동문예술거리를 살리기 위해 동문거리에 있는 상인 예술인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상생협약은 동문거리 점포 10곳에서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우리 가게 예술수장구 프로젝트의 시작에 맞춰 동문예술거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시는 행정과 예술가 상인이 협약해 이뤄진 이번 전시회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의 전시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한 동문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대여 판매 전시하는 아트 마케팅을 확장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생들의 정서 안정과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텃밭에서 놀자 어린이 원예 체험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군산시는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생들의 정서 안정과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텃밭에서 놀자 어린이 원예 체험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원예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어린이집의 상자 텃밭을 지원하고 농촌과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농체험 활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상자 텃밭 분양사업 공모를 통해 어린이집 3개소에 텃밭 상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7월까지 4회에 걸쳐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텃밭 상자와 도시농업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에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한 강원과 충북, 충남, 경북을 제치고 최종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국비 231억 원을 투자받아 익산시 농공단지에 오는 2024년까지 벤처 지원 및 연구 실험 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한 농생명 생태계 육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바이오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가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합니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4월 27일 베트남 호치민에 가축분 퇴비 14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0톤의 가축분 퇴비를 선적해 수출길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시는 가축분유로 인한 악취감을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원에서 생산된 분퇴비가 그 우수성을 입증하자 남원시는 가축분 퇴비 해외 수출이 관내 축산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인 축분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톤당 5만 원 기준 도 11호 수출 물류비의 80%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9일부터 19일까지 18살에서 49살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10부제로 운영돼 생년월일 끝일자와 예약 당일 날짜가 같은 숫자로 끝나는 날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리 예약은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